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가? 마음을 여는 한 장면. 어둠이 깔린 뉴욕 할렘의 27층 아파트. 문 너머에는 탈주범들이, 밖에는 FBI 특수기동대가 숨을 죽이고 대기 중이다. 전화번호도 없는 상황. 크리스 보스는 문에 대고 차분히 말을 건다. 문 밖이 무서운가? 우리가 요란하게 쳐들어갈까봐 걱정이지?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하다. 6시간의 긴 대화 끝에 놀랍게도 탈주범들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이 장면은 크리스 보스와 탈 라즈의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가? 네버 스플릿 더 디퍼런스에서 나온 실제 이야기다. 이 책은 단순한 협상 기술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여는 심리적 전략을 담고 있다. 자, 이 책의 세계로 들어가며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부드러운 말투로 함께 탐험해보자. 책의 줄거리 협상의 심리적 여정.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가는 FBI 인질 협상가로 20년 넘게 활약한 크리스 보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다. 그는 협상이 단순히 범죄 현장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직장에서의 대화, 가족 간의 갈등, 비즈니스 계약, 심지어 친구와의 사소한 약속까지 우리는 매일 협상 속에 살고 있다. 이 책은 극한의 인질 협상부터 일상의 대화까지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열고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지 구체적인 사례와 전략으로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례 1할렘 아파트 협상. 할렘의 탈주범 사건은 책의 첫 페이지부터 독자를 사로잡는다. 크리스 보스는 전화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문 너머의 탈주범들과 대화해야 했다. 그는 그들의 감정을 상상하며 말을 건다. 교도소로 돌아가기 싫은 거지? 문 밖이 무섭게 느껴지나? 이 말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는 명명레이벌링이라는 기법으로 탈주범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언어로 표현했다. 이렇게 상대의 감정을 명확히 짚어주면 상대는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마음의 문을 연다. 6시간 동안 이어진 이 대화는 결국 탈주범들이 항복하며 문을 열게 만들었다. 이 사례는 협상이 논리 싸움이 아니라 감정의 교류라는 점을 강렬히 보여준다. 구체적인 사례, 이 은행 강도와의 협상. 또 다른 강렬한 사례는 은행 강도 사건이다. 강도가 인질을 잡고 은행에 갇힌 상황. 크리스 보스는 강도에게 묻는다. 우리가 너를 안전하게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히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는 교정 질문 캘러브레이터드 퀘스천으로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대화의 주도권을 협상가에게 넘겨준다. 강도는 이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요구를 드러냈고 결국 협상은 무혈 입성으로 끝났다. 이 사례는 질문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면 그들은 당신의 제안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 구체적인 사례 3일상에서의 협상. 책은 FBI의 극단적 사례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적용 가능한 예를 풍부히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급여 협상을 할 때 크리스 보스는 이렇게 제안한다. 내가 회사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당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상사의 관점을 고려하게 만든다. 상사는 이 질문에 답하며 당신의 제안을 더 진지하게 듣게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숙제를 안 할 때 숙제를 안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 라고 묻는다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며 대화에 끌려든다. 이런 예들은 협상이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상대와의 연결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사례 4 비즈니스 협상에서의 적용. 크리스 보스는 비즈니스 계약에서도 이 기술이 유용하다고 강조한다. 한 사례에서 그는 고객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대응했다. 이 가격으로 계약하면 당신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질문은 고객이 자신의 요구를 재고하게 만들었다.
결국 고객은 더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양측 모두 만족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사례는 교정 질문이 비즈니스에서도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보여준다. 핵심 주요 메시지 협상은 마음의 심리학. 이 책의 핵심은 협상이 논리나 조건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크리스 보스는 이를 몇 가지 실용적인 전략으로 풀어낸다. 1. 전술적 공감 택티컬 엠퍼시. 전술적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화가 나 있다면 지금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그들의 감정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방어적 태도를 누그러뜨린다. 할렘 사례에서 탈주범들의 두려움을 명명한 것이 전술적 공감의 대표적인 예다. 이 기법은 일상에서도 강력하다. 친구가 스트레스를 호소할 때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말하며 공감하면 대화가 훨씬 깊어진다. 미러링. 미러링은 상대의 말을 따라 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기술이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건 안전한 퇴로야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안전한 퇴로? 라고 되묻는다. 이 단순한 반복은 상대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유도하고 당신이 경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러링은 상대의 긴장을 풀고 신뢰를 쌓는 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동료가 이 프로젝트 마감이 너무 빡빡해라고 말하면 마감이 너무 빡빡하다고? 라고 되묻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3. 교정 질문 캘러브레이터드 퀘스천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은 교정 질문의 대표적인 예다. 이 질문들은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며 대화의 흐름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만든다. 특히 어떻게 하오나 무엇으로 시작하는 질문은 상대를 생각하게 하고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때 이 상황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고객은 스스로 해결책을 제안하게 된다. 4. 심야 라디오 DJ 목소리. 크리스 보스는 협상에서 목소리 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야 라디오 DJ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한 톤으로 상대를 안심시키는 방법이다. 이 목소리는 상대의 방어적 태도를 완화하고 대화에 몰입하게 만든다. 그는 실제로 인질 협상에서 이 톤을 사용해 긴장된 상황을 누그러뜨렸다. 일상에서도 이 톤은 유용하다. 예를 들어 화가 난 동료와 대화할 때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라고 묻는다면 상대는 더 쉽게 마음을 연다. 블랙스완. 블랙스완은 협상에서 예상치 못한 결정적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 돈이 아니라 존중받고 싶다는 욕망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숨겨진 욕망을 찾아내면 협상의 판을 뒤바꿀 수 있다. 크리스 보스는 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미묘한 단서를 포착하라고 조언한다. 한 사례에서 그는 고객이 계약 조건에 불만이 아니라 팀 내에서의 인정 부족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알아챘다. 이를 해결하자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6. 아니오의 힘. 크리스 보스는 협상에서 예를 얻으려는 집착 대신 아니오를 유도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아니오는 상대가 통제감을 느끼게 만들고 대화를 더 솔직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상대는 아니오라고 답하며 자신의 진짜 생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이 기법은 특히 상대가 방어적일 때 효과적이다. 7. 협상의 춤. 크리스 보스는 협상을 춤에 비유한다. 상대를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리듬을 맞추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그는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리듬에 맞춰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춤의 핵심은 경청과 공감이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때
비로소 협상이 성공으로 이어진다. 시사점 일상에서 협상의 달인이 되기. 이 책은 단순히 FBI 협상가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의 일상에 깊은 시사점을 준다. 1. 감정의 중요성. 우리는 종종 논리적으로만 대화를 시도하지만 사람의 결정은 대부분 감정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따지기보다 이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묻는다면 대화는 훨씬 부드러워진다. 이 책은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모든 대화의 시작점임을 가르친다. 경청의 힘. 크리스 보스는 말을 멈추고 생각하고 감정을 삼켜라라고 말한다.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조언을 서두르기보다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묻는다면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진다. 이런 경청은 신뢰를 쌓고 상대를 편안하게 만든다. 3. 협상은 어디에나 있다. 급여 협상, 자녀 교육, 슈퍼마켓에서의 할인 요청까지 우리는 매일 협상한다. 이 책의 기술을 익히면 이런 순간들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교정 질문을 일상에서 활용하면 상대가 당신의 제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저녁 약속을 정할 때 이번 주말이 너한테 편할까? 대신 이번 주말에 뭘 하고 싶어? 라고 묻는다면 더 유연한 대화가 가능하다. 4. 감정 조절의 중요성. 협상에서 냉정을 잃으면 모든 전략이 무너진다. 화를 억누르고 차분히 대화에 임하는 연습은 협상뿐 아니라 삶 전반에서 큰 자산이 된다. 예를 들어 가족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화를 내기보다 심야 라디오 DJ 목소리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 라고 묻는다면 갈등은 훨씬 쉽게 풀린다. 5. 신뢰 구축의 기술. 이 책은 신뢰가 협상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전술적 공감, 미러링, 교정 질문 등 모든 기법은 상대와의 신뢰를 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상에서도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반이다. 예를 들어 동료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들의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 공감한다면 협업은 훨씬 원활해진다. 6. 블랙스완 찾기의 중요성. 일상에서도 우리는 상대의 숨겨진 동기를 놓치기 쉽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갑자기 짜증을 낸다면 그 뒤에는 일에서의 스트레스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 책은 이런 블랙스완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경청하고 상대의 말 속 단서를 포착하라고 조언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 책에서 무엇을 느꼈나?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독자들은 특히 크리스 보스의 실전 경험과 실용적인 기술에 매료되었다. 한 독자는 아마존 리뷰에서 FBI 협상가의 이야기가 이렇게 일상에 적용될 줄 몰랐다며 미러링 기법을 직장 회의에서 사용해 동료와의 갈등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가 이 프로젝트 너무 힘들어라고 했을 때 너무 힘들다고? 라고 되묻자 그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독자는 심야 라디오 DJ 목소리를 연습해보니 고객과의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객 상담 업무에서 이 톤을 사용해 불만 고객을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실용적인 기술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심리적 접근도 큰 공감을 얻었다. 한 블로거는 협상이 논리가 아니라 감정의 게임이라는 점이 새로웠다며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전술적 공감은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독자는 가족과의 대화에서 명명 기법을 썼더니 아이가 더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후기를 남겼다. 그는 아이가 학교가 싫어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라고 하자 아이가 울면서 속 이야기를 꺼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도 이 책은 큰 인기를 끌었다.
한 기업가는 교정 질문을 비즈니스 미팅에서 사용했더니 고객이 스스로 계약 조건을 조정했다며 이 책이 협상 전략을 완전히 바꿨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독자는 블랙 스완 개념 덕분에 고객의 숨겨진 동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계약 성공률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독자는 책의 사례가 주로 극단적인 상황 FBI 협상에 치중되어 있어 일상 적용이 다소 어렵다고 느꼈다. 한 독자는 인질 협상과 일상 대화의 간극이 크다며 기술을 적용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독자는 기술이 너무 많아서 처음엔 혼란스러웠다며 하나씩 연습하며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책이 대인관계와 설득의 본질을 새롭게 보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시청자의 의견은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가는 협상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여정이었다. 크리스 보스와 탈 라즈는 우리에게 말한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먼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당신은 어떤 점을 느꼈을까? 혹시 일상에서 미러링이나 교정 질문을 써본 적이 있나? 전술적 공감으로 누군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을까? 아니면 이 책의 어떤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았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의 기술이 도움이 되었는지, 혹은 어떤 점이 새롭게 다가왔는지 공유해 줄래? 이 책이 당신의 대화 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궁금하다.